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왜 숨은 꼭 코로 쉬어야 할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인간은 뭐 없이는 살 수 없죠. 공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소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도 있어야 됩니다. 물, 음식이죠. 우리가 대개 333이라 그래서 공기가 없으면 3분, 물이 없으면 3일, 음식이 없으면 3주간 밖에 못 산다 그러는데 1997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음식, 물 없이 공기는 있었겠죠. 15일 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에 따라서는 형편이 좀 다르지만 대개는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공기의 구성은 가장 많은 질소가 한 78% 되고요. 산소가 21%, 날숨에서는 14% 많이 사용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0.04%에서 날숨에서는 4%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는 호흡에서 중요한 것은 산소보다 이산화탄소가 더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중추 화학 수용체에서는 산소 수용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수용체, 즉 경동맥체만 있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수용체만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숨을 조절하는 것이 이산화탄소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호흡은 왜 중요하죠? 섭취한 음식물을 에너지화하는데 옛날에는 38ATP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요즘은 32로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체중의 2%밖에 안 되는 뇌는 산소를 20에서 25%를 사용하는데 860에서 1000억 개 뉴런과 100조 개 시냅스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영양분도 20에서 25%를 사용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호흡, 가스 교환은 꼭 물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냥 물이 아니더라도 우리 피 속에서, 액체 속에서 일어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수분 섭취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에 관여하는 기관을 보면 비강, 인두, 후두, 그다음에 기도, 기관지, 세기관지, 폐포인데 또 횡격막도 관여를 하고 있죠. 우리 몸에 유일하게 비어있는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강에 대해서 같이 좀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비강은 복잡하지요. 다른 거 보시지 말고 파란 것만 보시면 됩니다. 상비갑계, 중비갑계, 하비갑계, 우리 코 안이 저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후두덮개를 한번 보시면 후두덮개는 우리가 보통 때는 항상 숨이 잘 들어가도록 후두덮개가 열려 있는데 밥을 먹을 때는 뒤쪽으로 닫아서 식도만 열리고 기도는 닫히게 하는데 간혹 잘못해서 밥이 기도로 들어가면 이렇게 재채기를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비강에 대해서 같이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부비동, 코 안에 숨겨진 동굴이 있습니다. 네 동굴이 있는데 전두동, 그 다음에 사골동, 상악동, 저평동, 파란 글씨로 된 것만 보시면 됩니다. 전두동은 우리 미간 사이, 이마 그 부분이고요. 사골동은 눈에서 코 그 부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상악동은 코 옆인데 가장 큰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저평동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저 안쪽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 동굴들이 다 비어 있습니다. 3층 구조의 숨기를 보면 우리가 아까 비갑계를 보셨죠? 상비갑계, 전두동에 통하고요. 중비갑계가 상악동, 사골동, 저평동에 연결되어 있고요. 하비갑계는 부비동과 연결된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얕게 쉬면 하비갑계 밑으로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부비동과 연결 안 되니까 공기가 부비동에 좀 들어가는 들락날락하는 일이 좀 잘 안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전두동,
비강은 코 안이고요. 상비각계, 하비각계, 중비각계 보이시고 사골동이 저렇게 벌집처럼 이렇게 막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접평동이 있고 상악동이 있습니다. 그럼 부비동은 무슨 일을 하는가? 외부 공기를 유입할 때 우리가 한 영하 몇십 도 될 때 밖에 나가면 코만 쫙 얼어붙는 게 아니고 눈 위에 이마도 이렇게 쫙 차갑잖아요. 찬 공기가 거기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면 온도는 0.25초 내에 36.5도로 맞춰갖고 목으로 넘어갈 때는 온도가 벌써 가열되어 있습니다. 습도도 85% 숨쉬기 좋을 만큼 공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외부 충격으로부터 뇌 보호하는 거, 뇌가 다칠 때 이렇게 빈 공간이 있어서 충격을 완화해 주는 거죠.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열 방지를 위한 환풍장치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두동, 전두엽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골동, 눈에는 120만 개의 시신경과 눈을 움직이고 보게 하고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6쌍의 뇌신경들이 관여하고 있고요. 접평동은 뇌하수체를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하수체는 성장호르몬, 성선자극호르몬, 갑상선자극호르몬, 부신피질자극호르몬, 항인효호르몬, 그 외에 다른 호르몬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부비동은 이물질을 배출하는데 그게 잘 배출 못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축농증이죠. 그 다음에 소리 공명이 이 부비동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코호흡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 그 외에도 전두동에까지 공기가 들락날락 제대로 하면 앞머리 아픈 게 없어지고요. 사골동에 공기가 들락날락 제대로 하면 편두통이 없어지고 접평동까지 공기가 들락날락 하면 뒷머리 통증이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현대의학에서 코를 치료하면 안구건조증, 녹내장, 중이염, 이명, 수면무호흡, 이갈이, 불면증, 갑상선 기능 저하, 코골이, 두통, 알레르기성 비염 등이 모두 치료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우리 부비동, 코하고 비강하고 연결되어 있죠. 자, 다시 한번 보시면 부비동은 4가지입니다. 전두동, 사골동, 접평동, 상악동이죠.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작업하고 가는 건 뇌가 전두엽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두엽 밑에 공기통을 하나 넣어갖고 전두엽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골동은 가만히 보셔요. 눈 밑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죠. 시각은 감각기관의 80% 이상의 자극을 다 처리하기 때문에 가장 바쁘고요. 눈은 사실은 뇌에 돌출된 부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는 것을 환풍시켜주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접평동은 뇌하수체, 그 위에 있는 시상하고 이런 것들이 과열되지 않도록 공기로 이렇게 다 환풍장치를 해주는 거고, 상악동은 호흡 기능 향상을 합니다. 공기 유통은 별로 없다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산화질소 발생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비강 면역 기능을 올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비강 안에 있는 상비갑계, 중비갑계, 하비갑계는 혈액분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서 우리 생식기하고 같은 역할을 합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혈액 조절해서 우리 건강을 굉장히 지지하는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보니까 코 숨 테이프, 코 빵 밴드 같은 것들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이 코로 숨을 쉬어야 제대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는 분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반드시 코로 숨 쉬는 걸 해보시는데 그냥 우리가
스킨 테이프를 사서 입을 조금 막으시고 잠을 주무셔야 되고요. 습관이 되면 이제 다 막으셔야 됩니다. 저는 한 7개월을 해봤는데 건강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열 방지 환풍 장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공기가 반드시 들락날락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빨간 옷 입고 1등 하는 USA라고 이렇게 표시된 사람이 세냐 리처드 라스인데요. 올림픽 3회나 금메달을 땄고요. 미국 국내에서는 6회나 우승을 했습니다. 이분은 한번 보세요. 그렇게 힘든 릴레이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입을 달릴 때 꼭 다물게 하는 겁니다. 그만큼 전문가들이 숨을 코로 쉬는 것이 우리 몸 기능과 건강에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벌써 익히 알고 선수 트레이닝에도 사용하겠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우리는 돈 안 들이고 정신만 바짝 차리면 얼마든지 건강을 정진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이 경험으로 건강이 정진되는 것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